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무회계 중에서 소득세법 규정을 소득세법하고 부가치세 배워야 되는데요. 이 소득세법은 10문제 정도 나와요. 이제 10문제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부가치세는요. 부가치세는 한 8문제 정도에서 한 9문제 정도 이 정도 나와요. 한 8문제 많이 나와요. 이 정도 출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득세는 퇴직 양도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내요. 두 개를 다 내지는 않고요. 퇴직보다는 양도를 낼 수밖에 없어요. 퇴직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오래 있죠. 단순해지면서 조금 이제 퇴직을 좀 낼 수 있지만 양도는 되게 잘 내요. 양도소득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예요. 그래서 10문제를 픽스해서 내는 그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소득세 전반에 걸쳐 가지고 있죠. 얘도 우리 출제 패턴 자체가 실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분해서 금융소득에서 하나,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서 하나, 그 다음에 연금소득에서 하나, 기타 소득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하나씩 파트를 가지고 양도랄지 신고납부랄지 그죠. 파트를 가지고 한두 개씩 쭉 깔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인적공제 이런 것까지 다 균등하게 나오니까 예, 균형을 평평하게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소득세법은 여러분이 전산세무 2급 정도 수준 정도가 딱 맞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 정도를 소득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 정도 수준하고 거진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론 문제다 보니까 구석구석 내서 범위가 좀 넓다 뿐이지 난이도는 그 정도니까요. 한번 여기 소득하고 부가에서 주된 득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소득세의 정의부터 먼저 보고 여기서 이제 정의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화한다. 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직접 국세이다. 그래서 이제 소득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얘기하면서 우리는 총칙에서 하나 나와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와요. 어떻게 그죠 과세하는 과세 방법이랄지 납세 의무자랄지 그리고 납세지랄지 과세기간이랄지 이런 걸 토탈해서 한 두 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차분하게 챙겨보도록 하죠. 우리는 우리 소득세법은 소득을 바라보는 이론적 학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원천설에 일관합니다. 원천설. 소득을 원천별로 나눠가지고 경산방법적인 있죠. 소득만 과세하자는 원칙. 이게 바로 소득의 원천설이고요. 소득의 원천은 우리 현재 8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반복적인 것만 과세를 해야 되니까 열거해야 되죠.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소득세법은요. 소득 원천설, 열거주의 과세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천은 몇 개로 나누냐면요. 8개로 나눠요. 여러분들이 이배사 근전기 태양이라고 좀 알아주셔야 되죠. 8개의 소득을 좀 익혀야 돼요. 8개의 소득을 여기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배사 근전기 태양이라고 좀 익히고요. 태양은 빅뱅의 태양은 아니죠. 비슷하잖아요. 태양이라고 좀 익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렇게 이배사 근전기 태양 2배 주고 삽니까? 2배사 근전기 10번만 대내세요. 그리고 2배사 근전기는 나중에 그 결손금액, 그죠? 우리가 공제 순서를 여기서 담고 있으니까 2배사 근전기를 꼭 알아가지고, 순위를 꼭 알아주셔야지만이 나중에 편하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열거주의 폐해가 나타나요.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니까 열거하지 않으면요. 과세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열거할 수 없는 소득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그저 과세되지 않는 숨바꼭질을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법은요. 예외적으로 뭔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를 그죠. 우리 순자산 정가설의 입법 방식인 포괄주의를 일부 채택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괄주의 과세 방식은 뭐냐면 이 방법이에요. 지문에다가 법 표현에다가 이런 말을 적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적냐면 자, 만약에 이자를 한번 가볼게요. 이자 소득의 개념 자체가 이렇게 우리 법은 열거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2번이잖아요. 국내 예금에 가입하고 받는 이자 열거돼 있잖아요. 채권에 가입했어요. 그럼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자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 또는 정권의 이자 및 할인 이게 딱 열거돼 있잖아요. 이런 거에 그저 합당할 경우에 우리가 이자 소득을 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대에 따라 가지고 열거할 수 없는 소득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8번의 그저 표현만 보세요. 8번의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지만 열거 못해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라면 어떤 소득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저 앞으로 그 밖에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라면 그저 과세하기 위한 근거를 여기에 딱 마련한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포괄주의, 그죠? 표괄주의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기 총칙에 있는 얘기를 빨리 좀 여러분하고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소득세의 특징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과세 방법 한번 보죠. 우리 현재 우리 법은 개인 단위 과세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하지 않고요. 개인 단위를 부부가 개인을 그저 단위로 과세한다. 개인 단위 과세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더라도 같이 합산하지 않고요. 따로따로 과세하는 원칙을 취한다. 물론 부부 합산하지 않고 예외가 있긴 해요. 공정사업자의 합산과세 원칙이 있긴 해요. 그 밑에서 제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인적공제제도가 그냥 독특하죠. 우리 소득자의 세금을 결정할 때 뭐요? 가족의 사항이 고려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제 인세라고 합니다. 인세. 인세. 그래서 소득세는 인세라 하죠. 인세. 사람과 관계된 세금이다. 인세라고 하죠. 그에 비해서 뭔가 부가치세는 과세할 때 사람에 관계된 세금이 아니죠. 그래서 물세, 그죠?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인세, 부가치세는 물세라고 정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별 차등과세는 뭐냐면 우리가 이배사 건전기, 이자 배당 사업관련금 기타 퇴직 양도가 있는데요. 그 소득을 원천을 구분하고 담세력에 따라 차등과세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소득세율은 누진과세를 하고 있어요. 누진과세는 말 그대로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이 많은 건 당연하죠. 근데 그 비율이 비례적인 거 아니고 비례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점정적으로 많은 거. 그리고 그게 바로 누진과세잖아요. 그죠? 만약에 1억을 벌었으면 1,000만을 냈다면 세금을 10억을 벌었다면요. 1억을 내는 게 비례세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세율이 그렇지 않잖아요. 1억을 벌면 1,000만 원 정도를 세금 낸다면 10억을 벌면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내잖아요. 훨씬 더 구간에 뭡니까? 점정적으로 내는 그런 세율 구조를 가지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7단계 초과 누진이고요. 6%가 최저세율, 최고 세율이 그저 42%의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소득을 모으면 모을수록 뭐예요? 누진 과세를 하니까 세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를 가지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세금을 과세하는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 과세하는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담세력에 따른 차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 6개는 그죠?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단기에 당과세 기간에 벌었다고 봐서 누진을 할 수 있지만 이 2개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퇴직과 양도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누적된 소득이 뭐예요? 한꺼번에 결집되었다가 빵 터지는 이런 소득이 있죠. 이 말은 20년 일하고 올해 퇴직금 1억 받았다면 과연 올해 퇴직금을 1억 받았다 해서 올해 번 거냐? 이걸 올해 벌었다고 가정하면요. 다른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너무 강한 누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퇴직과 양도는 뭐예요? 이걸 합산해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다르게 분류해서 과세하는 분류과세 체계를 택하고 있어요. 이거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퇴직 같은 거는 환산급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해줘서 그런 결제벽을 없애려고요. 양도소득 같으면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통해서 이런 효과를 지금 녹여가지고 누진과세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트랙으로 과세를 해요. 그래서 종합과세, 분류과세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6개는 합산해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퇴직과 양도는요, 완전히 분리과세 안 해요. 완전히
빅뱅의 태양은 완전히 다르게 분류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분류과세. 분리가 아니고 분류과세한다. 다르게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분리과세라는 제도가 바로 원천징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를 얘기하는데요. 분리과세 제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리과세 제도는 그게 원천징수에 나와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여기에서 보면 원천징수가 두 개가 있어요. 예납과 완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완납적 원천징수가 바로 분리과세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 제도의 특징은 소득지급자가 법률에 의한 일정 세율을 원천적으로 징수한 후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바로 원천징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원천징수가 예납적이란 말은 뭐냐면 예상해서 납부하고 있다. 즉 확정세액이 아니다 이거죠. 결정세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상용직 근로소득이 바로 예납적인데 일단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결정세액과 비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비교 대상세액은요, 바로 결정세액이 되잖아요. 그죠? 이 결정세액과 미리 납부한 있죠. 예납적인 금액과 비교해서 더 낼 거 있으면 납부하고요. 돌려받을 거 있으면 환급받는 이런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납적 원천징수는 뭐냐면 이 원천징수를 그저 납부로서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종결하는 제도가 바로 완납적 원천징수다. 근데 여기서 이제 4개를 알아야 돼. 하나를 더 여러분들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퇴직소득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우리 재경관리사는 이거 4개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소득, 여기까지 4개를 한번 보죠. 이 4가지 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 떼잖아요. 그 세금 납부로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 종결하는 제도가 바로 분리과세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은요, 세금의 계산이 1단 개념이에요. 그래서 1급여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가 지급할 때 그거 띄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은 납부로 과세를 종결하는 제도가 바로 일용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복권 당첨소득. 복권은 금액이 10억을 받았다 가정할게요. 근데 얘는 만약에 예납적으로 해서 정산을 한다라면 우리나라에 잘 없고요. 다 외국 가버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합산해버리면 너무 강한 누진이 되죠. 그래서 얘는요, 일정 세금 내고 과세를 종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타 소득할 때 얘 때문에 기타 소득 금액 20%의 세율이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30%가 늘어난 이유가 얘 때문에요. 복권을, 당첨소득을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면 너무 싼 세금이거든요. 약간의 누진을 주기 위해서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한 이유가 여기 때문인데 10억을 받으면 얼마를 원천징수 떼냐면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2억 9,700만 원 돼요. 그럼 이 금액이 7억 300만 원 들어와요. 그만큼이 딱 들어온다고요. 제가 꼭 받아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그죠? 받아보려고 지금 딱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지급할 때 일정 10억이라면 2억 9,700 띄고 과세를 종결해야지만이 누진 과세도 피하고 효율적으로 채권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바로 이자와 배당을 얘기합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누진과세를 하지 않으려는 조세 정책적인 목적이 알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소득 종합과세 아시잖아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하고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한다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이 바로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퇴직소득. 퇴직금 받고 세금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금에 대해서 어디든 정산을 해서 더 납부한 적이 없죠. 그래서 퇴직할 때는 깔끔하게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떼지 않습니까? 그 세금으로 과세를 종결해요. 그리고 요새 나왔던 제도가 뭐죠? 과세 이연 제도가 있겠습니다. 퇴직금을 당장 인출해 쓰지 않고 내가 이제 IRP랄지, 그죠? 퇴직 계좌랄지 이런 데 불입하면 퇴직금의 과세 시기를 이연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퇴직소득할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개 좀 알아주세요. 4개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말고도 광범위하게 분리과세가 많아요. 하지만 4개 정도는 꼭 아셔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세 제도는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 확정률을 주는 세목이고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5월 말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나요? 되게 중요한 날이 도래했네요. 저 같으면, 제가 개인사업자니까 이번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네. 또 일이 또 많아졌네. 자, 그러면 원천징수제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기준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의미를 제가 정리했는데, 사업소득자는요, 엄밀히 따지면 4가지 부류가 있다고 보면 돼요. 4가지 부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나누면 사업소득자에게요, 이 기준금액이 있어요. 기준금액이 있어요. 이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위가 복식이고요, 아래가 간편이에요. 간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편. 기준금액. 이 기준금액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식부기하고 간편상부에 있죠. 금액의 예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여기 있는데, 제 같으면 부동산 교육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럼 7,500 이상이면 복식부기고 7,500 안 되면 간편상부다 이 말이잖아요. 나머지 부분 이렇게 지금 배분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나누기 2분의 1하고 또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3억 원에서, 그죠? 반 이런 식으로 지금 줄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기준금액에서 4,800 있죠. 4,800. 요 금액이 4,800만 원이 우리 부가지세법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죠? 금액이 간이가세자의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간편 중에서 요렇게 해서 요 이하는요, 영원이라면 요 이하를 소규모 사업자라는 거예요. 소규모 사업자라 해서 이자는 뭐예요? 무기장 가산세, 증빙불비 이런 것들 아예 적용 안 해요. 아예. 너무 있잖아요. 영세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그죠? 예. 요걸 소규모 사업자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있잖아요. 요 영역에 해당되는 있죠. 사람이 이제 일반적인 간편장부 대상자라, 간편이다. 일반적인 간편장부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복식부기 업무자 중에서는요, 일정한 금액이 있어요. 일정 금액이 있어요. 그냥 업종에 따라 달라요. 저희 같으면은, 그죠? 여기 교육 서비스 같으면 5억 원 이상이에요. 5억 원 이상이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성실이 돼요. 성실. 이쪽이. 여기 일정 금액 이유가 성실이 돼요. 성실. 요 영역이 성실 사업자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가, 요 영역에 있는 자가 뭐예요? 복식 일반 이렇게 되겠어요. 복식부기 일반 사업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사업소득자는요, 이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따라 뭔가 가산세랄지 이런 제도랄지 기장이랄지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업종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무법인이랄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좀 중요해요. 그에 따라 전반적으로 좀 다른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죠. 자, 소득세법에 있잖아요. 설명 중 총칙에 관한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같이 풀면서 그냥 하면 돼요. 새롭게 익히는 것보다는 같이 풀면서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지금 이렇게 아직 과세기가 안 나왔네요. 그죠? 영년주의죠.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이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과 같이 과세기간을 정해보면 가장 옳은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픽스되어 있죠. 예외가 있긴 하죠. 사망과 출국 빼놓고는요, 무조건 영년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나, 부부라면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과세 아닙니다. 무조건 원칙은 무조건 개인 단위. 근데 예외적으로 합산하는 예도 있다는 거지, 부부라면 무조건 합산 안 한다. 비거주자는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국내 원천, 국내외? 아니네. 국내가 아니고, 국내외가 아니네. 이게 틀렸네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요. 이런 권리자는 뭐예요?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다. 이건 배웠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그 과세 기간이랄지 이런 거 안 배웠지만, 이전에 선수
여러분이 선학습을 좀 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득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있죠. 우리 올바르지 않는 것. 소득 원칙적으로 개별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맞고, 이론 분류자는 분류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그죠? 분류 아니죠? 분류는 뭐예요? 태직과 양도예요. 빅뱅의 태양이에요, 태양. 아시겠죠? 분리해요, 분리. 그거를 구분해라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눈에 논점이 들어져. 나머지는 소득세는 열거주의고, 이자와 배당 등 소득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으로써 납세무죄 확정 신고로 확정이 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잖아요. 분리와 분류,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죠? 세무회계에서 과락은 어디서 나오냐면 법인세를 못하면 과락 나와요. 법인세가 18문제인데 거기에서 뭐예요? 그죠? 대략 난감하게 하면 뭐 반타작밖에 못하면 과락이 나오지. 여기 그러면 여기 그냥 다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개호이 넘어가는데, 법인세법은 그냥 계산 문제 포기하고 이론만 맞춰도 18문제 중에서 12문제를 맞춰요. 맞춘대도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일반적으로 하면 고득점은 아니지만 80점 맞아요. 뭐, 그 어차피 이건 100점 맞을 필요가 없지, 뭐. 100점 맞는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뭐. 하여튼, 응? 문제별로 다 100점 똑같아요. 라인이 100점 다 똑같잖아요. 10점, 10점, 10점. 맞잖아요. 낙과락이 70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응시료가 7만원이니까 그냥 연습삼아 보기는 그래요. 연습삼아 보기는 그러니까 좀 준비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성실. 2015년도 소득금액이고, 아래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종합소득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될 소득은 뭐냐? 반드시. 그러니까 5월달에 신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